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자, 2차가 성부수가 잘 보시면 지금까지 통계를 안 보시면 2차 1과목이 작년도에 평균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왔죠? 대략적으로 그건 아는 게 중요하죠. 2024년도 10회 시험에서 2차 1과목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일까요? 한 10,000명이 시험 봤는데 40점 나와. 40점. 2차 2과목은 평균이 20점 나와요. 20점. 그러니까 성부수는 역시 2차 2과목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00명 중에서 7,000명, 약 70%는 이미 포기했거나 아니면 이번에 시험을 한번 그냥 봐봐야지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평균 점수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30%, 시험 공부하시는 분의 30%, 약 3,000명 정도에서 합격자가 이제 1,000명이 나오느냐, 1,500명이 나오느냐, 500명이 나오느냐는 그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은 상위 30%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죠? 다른 분들은 이미 70%는 그 시험 공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참고는 할 만하다. 2차 1과목에 대해서 평균이 40점이 나오는데 보통 그럼 공부를 좀 했은 사람은 한 70점 내외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7점 내외. 2차 2과목은 50점 내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에서 이제 과락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부 방법 어떻게 할 건데? 자, 2차 1과목은 여러분들 이게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10가지를 그려 놓으세요. 시간 점수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10개를 항상 수업 들어오면 2차 1과목에 대해서 10개를 그려 놓고 점수 관리. 2차 2과목 시작할 때도 내용이 좀 다르죠. 잘 보시면. 그럼 점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보시면 필수로 시험 나오는 건 이거다 말이죠. 보험의 이해. 몇 점 나오죠? 15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론이기 때문에 분야가 좀 달라요. 그죠? 2차 1과목에서는 보험의 이해에서는 지금까지 통계는 5점짜리 세 문제 딱 한 번 15점짜리에 대해서 쓰라라고 했는데 쓰라라고 했을 때 요령은 핵심 키워드를 쓰고 기억이 아리까리하다 싶을 때는 설명을 많이 해라. 한 장에다가 충분하게 쓰면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목표를 한 반 정도 7점에서 8점을 받을 목표냐 아니면 한 13점 정도 받을 것인지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암기에 자신이 없으면 한 반 정도 맞추겠다. 자신이 있으면 13점을 목표로 하는 게 중요하다. 왜? 암기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한 50개 정도예요. 여기서 50개를 암기해야 한 13, 14점 나오는데 암기가 다 됩니까? 2차 1과목, 2과목 다 공부를 해서 써야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는 안다 모른다가 시험장에서 확실하게 정해져 버립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한 50개 정도를 계속 카카오톡을 통해 녹음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계속해서 해서 점수 관리는 기본적으로 반은 맞겠다. 그리고 평년 수학량도 몇 점 나오죠? 이것도 15점. 이거는 거의 나옵니다. 왜? 2차 1과목에서 평년 수학량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의 그 농지의 평균이다 보니까 그것을 구하는 방법.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뻔하다 이거죠. 차. 이거는 어느 것이 중요하다 안 하다가 없습니다. 다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온주 밀감. 그 다음에 적과점 품목. 벼. 과수. 이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어렵기 순서가 차가 어렵고 온주 밀감 어렵습니다. 평가 방법이. 그 다음에 적과전, 벼, 그 다음에 과수. 5개 종류예요. 5개 파트에 저거는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할 거예요. 완전히 이해해서 이거는 빵점 아니면 15점이야. 부분 점수는 물론 있겠지만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하나가 틀려버리면 다음 계산식이 또 틀리기 때문에 평년 수학량은 필수로 공부해야 된다. 합격 전선에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은 바로 평년 수학량이다. 그래서 제가 보험의 이해를 설명할 때는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그냥 암기 팁 중심으로.
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대부분 7, 80은 다 맞아. 근데 다 아는 내용인데 쓰라고 했을 때 그걸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 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암기 팁 중심으로 쓱쓱 한단 말이죠. 그 올해도 제가 서귀포 YWS에서 강의할 때 이거 3시간짜리 강의를 한 4번에 다 끝내버렸어. 밑줄 그으세요. 암기 팁 주고. 빠르게 진행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암기 팁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를 기출 문제부터 연서 문제,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고, 그 개념 정리가 되면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농업수익 감소 보장도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구할 때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품목이 뭐죠? 밭작물에서는 6개, 과수에서 하나. 기억나십니까? 농업수익 감소 보니까 수입이 감소했을 때 주는 품목이 뭐죠? 마양고를 간다. 누가? 콩양이 했잖아요. 플러스 과수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 하면서 들을 따라해서 중얼중얼 해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농업 수익 감소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구하고 하는 문제가 거의 출제가 유력하죠. 예. 그 다음 적용보험료도 15점으로 유력해요. 이거는 작년에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반을 보자 이거죠.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될 부분이고 공부할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보험료 구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과 그 다음에 적용보험료 구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이다면요. 큰 산맥을 이루기 때문에 저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적용보험료도 농작물에 대해서 구하는 거와 가축 구분해서 메모를 하시고 항상 일요일 날 수업 딱 시작하기 전에 먼저 1과목 하면 이거 자꾸 그리는데 시간 너무 안 걸리죠. 제가 하는 거 똑같이 판서하시고 똑같이 해보시면 이제 머리에 각일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시기와 종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게 암기할 게 또 많아요. 각 품목마다 시기가 언제지, 종기가 언제지. 밥 먹을 때도 뼈가 나오고, 그 다음 시금치 나오고, 콩나물 나오고 하면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오이 나오고 뭐 나오면 시기와 종기를 공부했던 걸 생활 속에 하나의 지혜니까 자녀분한테도 가서 야 이게 언제부터 심는지 알아? 이러니까 예전 좋잖아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도 한 50%만 맞추겠다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많이 나와야 한 5점에서 10점이에요. 그 5점에서 10점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암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근데 지금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10개월 시험이 남아 있잖아요. 이번에 2025년도 11회 시험은 1차 시험이 언제 있죠? 네? 아니요.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1차 시험이 확정이 됐죠? 2025년도 11회 1차 5월 10일 토요일 날. 이게 확정. 예. 확정. 5월 10일 날 시험 보는 거 확정됐습니다. 이게 그제 됐기 때문에 5월 10일 날이고 2차는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1차 시험은 5월 10일. 좀 당겨졌습니다. 그게 맞아요. 1차 시험은 좀 쉽기 때문에 1차를 보고 난 뒤에 2차를 좀 준비할 시간이 많아야 된다 하는 거. 5월 10일이니까 보통 한 달 전인 접수는 4월 7일부터 4월 11일 7, 8, 9, 10, 11 월화수목금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2차는 그때 가서 1차 합격이 있어야 2차가 있으니까 시험 일자를 알고 접수하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안내를 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1차 시험 접수는 4월 7일부터 4월 11일이다. 시험은 5월 10일이다. 그래서 시기와 종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제가 강의할 때 중요하다는 것 그 중심으로 하면 공부해도 반은 맞아.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면 더 공부한다. 어느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느 품목이. 그죠? 그거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공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수 제한, 뭐 콩에 대한 인수 제한, 뭐 인수 제한이 요즘 나옵니다. 요거는 최대 5점에서 15점까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인수 제한도 품목에 따라서 이게 좀 내용이 많은 것 중에서 너무 적은 것보다 가로넣기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인수 제한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선정해서 공부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축은 2차 1과목과 2과목에 공통으로 다 필요하고 2과목에서는 계산하는 거죠. 가액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라. 1과목에서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소, 돼지, 말, 2차 1과목에서는요. 그 다음에 종개, 기타 가축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유심히 해놓으면 담보가 뭐지? 보상하는 손해가 뭐지? 요거는 실전을 통해서 강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은 어배로 쉽게 놓으면 2차 1과목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해가림 시설입니다. 해가림 시설이 좀 복잡하고 나머지 부분은 2차 2과목만 공부하면 나머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시설 파트는 2차 2과목에서 15점이 유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부수되는 기본 원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2차 1과목이 나오면 땡큐 그러시면 됩니다. 이것도 5점에서 15점. 이거는 무조건 15점 나오죠, 가축은.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 2차 1과목은 2차 2과목의 핵심 사항들, 적과점 품목이라든지 논작물, 밭작물, 과수 12종, 오봉무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2차 2과목만 정확히 해석했다면 이 부분은 쉽다. 그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5점짜리로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시오. 다 조건 주어집니다. 2차 2과목보다 훨씬 쉽게 나옵니다. 요즘 트렌드는 2차 2과목에서 안 나오면 1과목에서도 간단하게 5점짜리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2차 2과목만 잘하면 2차 1과목은 그닥 어렵지 않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보험용어와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월말이 되면 뭔가 숙제가 있는데 하면서 이걸 계속 그려쓰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36페이지 해서 2차 1과목을 쭉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1과목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 쭉 읽어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 중심으로 이렇게 결국은 농작물 재보험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거라만 나오면, 그죠? 여러분 출제위원도 그렇게 나오겠죠. 5개 이상 되는 것 중에서 5개를 써라, 또는 4개 쓰라 해서 1개에 1점, 3개 치면 3점, 4개 맞추면 5점, 뭐 이렇게 점수 배점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5개가 많이 떨어져요. 한 7개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재보험 특징이 객관식 나오면 다 알아맞출 수 있죠. 주요 담보유엔 자연재해다. 그렇지, 농작물. 근데 이걸 생각해서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 팁으로 스토리를 가지고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암기를 해나기 시작하면 또 반은 잊어먹어요. 또 한 3개월 뒤에 또 보면 그 중에서 또 한 생각나는 게 한 60%좀 되고 70%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읽으면 다 알죠. 쓰라고 했을 때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자연재해는 손해평가가 어렵고 차별화가 곤란해서 물과 같다. 물과 같아서 단기에 소멸된다. 그래서 국가재보험으로 운영을 하고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 스토리를 외우면 5가지를 쓸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죠. 자, 동그라미를 한번 치볼까요? 동그라미를 이제 한번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어디가 자연재해죠? 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암기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자연재해, 그러면 자연재해인데 주요 담보 위험이 자연재해다. 그건 산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스토리를 외우고 지나가세요. 그죠? 뭔지 읽어보고 다음에 올 때는 자연재해 중에서 이게 뭐지?
주요 담보 위험이 자연재해다 하는 요거를 써야 되고, 그죠? 자연재해는 손해평가. 손해평가 어렵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공업사에 가서 정확하게 견적이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다 했는데 이 농작물은 피해가 입었어. 근데 이게 농작물은 정확하게 30%인지 40%인지 판단이 되겠습니까? 농작물인데. 그것도 골고루 된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다 보니까 표본 구간을 통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죠? 손해평가가 어렵습니다. 그게 전문가라고 하죠. 학교 가면 연금 월 1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게 기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평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가 어렵고 차별화가 곤란하다.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겠죠. 그죠? 그 위험도에 대해서 차별화가 곤란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읽어보시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차별화를 고려해서 물과 같아서 물보험 물보험입니다. 물과 같아서 뭐죠? 물과 같으니까 물이니까 이제 우리는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다 지금 객관식 나오면 다 알아맞힐 수 있죠. 단기 소멸성이지 당연히. 그죠? 농작물이 1년 단위니까. 이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같아서 단기 소멸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 재범으로 운영을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범에서 보험료 일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쓰라 5가지 쓰라니까 7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주로. 시설 파트와 가축 파트는 조금 더 우리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평가하려면. 통상적으로 농작물 하기 때문에 그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은 총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5가지를 쓰라라고 나올 거라고. 나오면. 오전배쯤이니까. 그러니까 그 5가지는 스토리로 암기하자. 이걸 암기 팁이 더 중요합니다. 설명은 다 알잖아요. 손해평가 어렵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물과 같아 동그라미 치시고 공부하시면 출제 유력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5가지를 쓰시고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기할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있는 내용을 그대로 스토리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신용회복으로 의식이 고치되어서 안정이 됐다. 그래서 농업 투자가 증가해서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에 기여를 하더라.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만들어 보면 신용회복으로 회복 키워드를 갖다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만드는데 시간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한 선배님들이 아이디어를 줘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용회복으로 의식이 고치됐다. 나오겠죠? 의식 고치된 거. 그래서 의식이 고치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의식이 고치가 됐다. 의식이 고치가 되니까 우리는 편안한 안정을 찾죠. 안정. 그래서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 어떤 안정이지 하는 것은 우리 보험과 관련해서 농작물 관련돼서는
농촌 지역 경제 및 사회가 안정이 되고 농업 정책도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 하는 부분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안정이 되니까 농업 투자가 증가되더라는 거지. 농업 투자에 증가가 돼서 또 안정을 찾는다 이거죠. 안정 찾는 다음 페이지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있을 건데요.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죠?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한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식량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수입이 싸다고 수입에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은 쌀지 몰랐지만 나중에 키를 거기서 쥐고 있으면 이게 폭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 특히 이번에 폭설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갑자기 폭설이 내렸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번에는 습설이라 그러죠. 습설. 습한 것이 눈에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반대말이 뭐죠? 그죠? 마를 근자에 눈설자. 근설이죠. 마른 눈. 이번에 습설이 많이 냈어요. 습기가 많이 머금고 있다 보니까 강원도 다른 지역에서 지금 비닐하우스가 눈 때문에 많이 내려앉았어. 내려앉으니까 그 안에 있는 농작물도 딸기밭 해서 계속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 축사까지도 무너져서 가축이 많이 폐사를 했습니다. 이 설에 가축에 대해서는 담보되는 게 몇 가지죠? 이건 자연재해 전부 다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가축 그러면 설수진 시설 설수진 풍. 설수진이라는 미스 코리아가 있었다. 그 설수진 풍 그림 한 점이 따로 외워야 돼요. 화재, 화풍, 설수진 화풍인데 화재는 따로 합니다. 왜? 화재에 대해서는 좀 특혜를 주거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시설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습설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손되는데 어디에 해당되죠? 설에 그 다음에 수재, 지는 지진. 틈만 나면 이렇게 현재 시사성 있는 걸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기억이 어렴풋이 날 수 있도록 설에 수는 수재, 홍수, 물난리, 지진, 그 다음에 풍은 바람, 풍재, 그 다음에 화는 화재.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5가지인데 5가지를 쓰라지만 시험 문제는 7개다 이거죠. 그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신용회복으로 의식이 고취돼서 안정을 찾고 그래서 농업 투자가 증가되더라. 증가해서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한다. 까지 암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필수 암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몇 페이지죠? 39페이지. 자, 요거는 읽어보세요. 읽어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공부하셔도 되고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1%도 안 되기 때문에 스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설명은 다 필요 없어요. 가만 읽어보면 그랬구나 할 정도지 이걸 뭐 몇 년도에 이게 시험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거는 스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몇 년도에 뭐 이런 거 생겼다. 요건 하나의 연역이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40페이지까지는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앞만 읽어봐도 이거는 출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0회까지 보면 출제가 안 됐어.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요 페이지 한 3페이지 정도는 그냥 뛰어넘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8에 기출된 게 이렇게 나와요. 농업재해의 특성 5가지만 쓰시오. 몇 가지를 써야 된다고요? 5가지만 써야 돼요. 10가지 쓰시려면 써도 돼요. 시간 낭비고 채점은 안 해. 앞에서부터 5개를 쓰면 5개만 채점해요. 틀린 거 있으면 2줄 긋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틀린 게 있으면 2줄 긋고. 계절성. 이렇게 다시 정정하는. 여기 위에 쓰든 아래 쓰든 상관없습니다. 채점을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해요.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쓴 것에 대해서는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는 여기 시험지는 우리가 갖고 나오거든요. 시험지에다가 써놓고 답안지에 옮겨 적지 않는 실수를 가끔 해. 답안지를 안 쓰는. 그것 때문에 답안지를 계속 쓰는 연습을 많이 해요. 답안지를 써야 돼. 그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이 1점 차이로 지금 막 전화와서 항해서 가만히 보면 자기는 썼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볼 때는 안 쓴 것 같아. 그래서 아마 확인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안 쓴 확률이 높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자기는 썼다고 계속 우기는데 그럼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것은 안 쓸 확률도 있어. 왜? 시험장에 긴장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시험지는 적혀 있는데 답안지에 썼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유심히 좀 공부하자. 그래서 이게 나오면 뭐죠? 어떻게 하죠? 농업재배의 특징 5가지는 그죠? 불, 광, 동해, 복합, 개, 피, 불 이렇게 해서 발음하기 좋잖아요. 불광도도 또 서울의 불광도 알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친숙한 의미로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 연습 문제는 하나하나에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번은 이렇게 한개 뒤에 설명하시고 애매한 문제는 안 나오겠죠. 트렌드가. 3번까지 안 나오고 그 다음 농업재배보험의 특징 모두 나열하시오. 5가지만 쓰시오. 요즘 시험 트렌드는 딱 확정됐어. 5가지만 쓰시오. 이게 뭐죠? 스토리로? 자연재해는 손해평가가 어렵고 차별화가 곤란해서 물과 같았어. 물과 같아서 차별화가 곤란해서 단기에 소멸이 한다. 그래서 단기에 소멸하기 때문에 국가 재보험을 운용해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더라. 요거 스토리를 계속 하다 보면 5개는 기억나겠죠. 시험 나오면 몇 개 나온다? 5가지를 쓰라.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농업재해보험의 기능을 쓰시오. 기능 5가지를 쓰시오 나오겠죠. 연습 문제에서는 다 쓰라고 나오는데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2개를 주고 나머지를 또 쓰라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외워야 돼. 2개를 예를 들어서 요거 하고 나머지 가로를 딱 집어버리면 5개를 써야 돼요. 그죠? 자, 그럴 경우 농업재배 기능이 어떻게 되죠? 네? 신용력 회복으로 의식이 고취돼서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니까 농업 투자가 증가를 해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기여. 뭐 앞에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이런 거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안 써도 되겠죠. 의미적으로. 그 너무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 말고 흐름만 맞으면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안정적 식량 공급 기여니까 그냥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한다. 이 정도만 써도 감점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요거는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2010년도 적용 농업재보험의 적용 대상과 대상. 예. 요거는 좀 애매하기는 하나. 적용 대상은 농작물이고 수산물이 아닙니다. 수산물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지연,
양식 수산물, 가축, 시설. 적용 대상은 가로 넣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공부해야 될 적용 대상은 농작물, 양식 수산물, 가축, 그 다음에 시설. 10개의 카테고리를 제가 2차 2과목에 그렸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려놓고 아이디어를 자꾸 찾아내는 작업을 하셨는. 대상자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 다음에 특약으로 병충해, 질병, 가축의 질병까지도 보상이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질병으로 폐사했던 데는 폐사를 하면 당연하게 해주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치료비 같은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상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조화, 그 다음에 병충해, 질병까지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하시면 나름대로 공부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농작물 재보험의 제도는 잠시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1과목은 편하게 공부하시되 여러분은 15점을 맞기 위해서는 보험에 의해서 한 50개 정도 쭉 빼곡하게 쓰고 녹음하고 암기하고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